위 영상은 한겨레 출판사에서 나온 조지 오웰이 쓴 위검 부두로 가는 길 리뷰 영상입니다. 진보 힙지리들이 진보를 망친다. 이자들은 중산층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책으로만 사회주의를 배웠지 정작 하는 짓은 일반적인 사람들과 동떨어진 변증법적 유물론과 정반합만을 주술적 의미로 되뇌고 계층을 가르는 핵심인 그들의 생활 양식은 결코 버리지 않는다. 또한 사람들과 동떨어진 채식주의자, 금주주의자, 과일주스 애호가 같은 유행에 따라서 시체에 팔이 꼬이듯 진보의 냄새를 맡고 오는 힙해보이라는 사회성 떨어진 족속들이 진보를 대표하고 있다. 이것이 울타리박 사람들이 진보를 생각하는 기준이다. 야, 이거 완전... 안녕하세요. 오늘 해볼 이야기는 진보 나와바리의 지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진보 나와바리에서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100년 전의 문제와 너무 똑같아서 역시 과학기술은 발전해도 인간은 100년 전이나 100년 후나 똑같구나라는 감에 책을 리뷰하려 합니다. 이 책을 쓴 저자는 에릭 아서 블레어, 필명은 조지 오웰입니다. 흔히 조지 오웰하면 동물농장 1984를 쓴 저자로서 반공주의자로 알고 있지만 그는 끝까지 사회주의자였으며 토착 외구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진보들이 듣기 싫어하는 고질병에 일격을 가한 저자입니다. 애정이 있으니까 좁히는 만큼 조지 오웰이 이 두 권의 책을 쓰기 전까지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런 명작을 낼 수 있었는지 회고록에 대해서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조지 오웰이 태어난 가정은 그리 좋지 못한 가정이었지만 성적은 나쁘지 않아 장학생으로 이튼 칼리지, 즉 명문사립고등학교에 진학합니다. 내가 이튼 스쿨을 다닐 때 전쟁이 났다. 그 당시 노년층은 그들의 아들들이 기관총 앞에 집단 쓰러지듯 넘어가는 동안에 안전한 곳에서 애국을 요구했다. 때문에 당시 젊은이들 사이에 꼰대들에 대한 혐오의 풍조가 있었다. 그래서 평화주의, 국제주의 등 과격 분자가 되는 것이 유행이었고 노인들과 달리 전통이라는 망령을 물리친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시 유행하던 사회주의자라는 개념으로 자신을 정의하긴 했지만 노동계급에 속하는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도 없었고 고통을 불쌍하다 생각했을 뿐이지 실제로 그들과 길거리에서 마주치면 냄새가 나서 코를 막고 경멸했고 그들의 선을 넘는 행동에 몹시 화가 났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계급의 속물적 태도를 유지하는 반면 반정부적인 사상을 자연스럽게 여겼다. 어린 시절의 절반은 자본주의 체제를 비난하는 데 앞섰고 나머지는 자신의 몫을 더 타먹거나 편안한 자리를 차지하는 데 앞장섰다. 여하튼 이튼 스쿨에 적응하지 못해서 대학을 포기하고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 제국 경찰관의 지원에 버마로 발령받습니다. 그의 버마에서의 생활은 생각만큼 녹록지 않다고 말합니다. 인도에 사는 영국인 대다수는 적어도 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 처지를 만족스러워하지 않았다. 근대인 중에서 남의 나라를 침략해서 그곳 사람들을 힘으로 억누를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 하지만 본토에서는 호사스러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들 골수를 빼먹는 것을 당연시 여겼다. 입장 바꿔 생각해보자. 중국이 영국을 지배하려 든다면 마지막 하나까지 싸우려고 할 것이다. 이 역겨움. 양심 없는 고리대금업자들도 남의 나라 사람들을 학대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점은 분명히 안다. 이는 나쁜 일을 행하는 입장과 나쁜 일을 시키는 입장은 상당히 다르기 때문이다. 마치 사형은 찬성하지만 사형 집행인은 되지 않으려는 것처럼. 하루는 미국인 선교사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라면 그런 일을 하지 않겠소. 나는 얼굴이 화끈거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이는 같은 처지의 동료들 또한 마찬가지였다. 그날 밤 내가 윽박지르던 모습과 화가 나 주먹질을 받아야 했던 하인들 그리고 그때의 내 표정이 떠올라 역겨움을 참지 못했다. 그리고 며칠 뒤 결심했다. 그만두자. 속죄의 의미로서 완벽하게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억압받는 사람들 속으로 가자. 그들 편에서 압제에 맞서자. 오웰이 인도 경찰관 일을 그만두고 영국에 잠시 머물렀던 중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압제와 착취를 당하고 있었으며 전혀 자유롭지 않은 사람들. 바로 자신이 그렇게 혐오하던 영국의 노동계급이죠. 평생토록 일했지만 실업 한 방에 길바닥으로 내쫓겼고 가정이 해체되고 고향을 떠나 떠돌이 생활을 해야 했던 사람들. 오웰은 자신의 과거를 속죄하기 위해서 가진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이 사람 속으로 들어갑니다. 목표는 부두 노동자와 거지, 행상인, 노숙자, 창녀들. 그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더러운 옷을 입고 실제로 구걸을 하러 다닙니다. 여기서 집필한 책이 바로 파리와 런던의 밑바닥 생활이라는 책이며 이 책으로 르포 작가로서의 커리어를 쌓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있는 법, 돈의 차이는 극복할 수 있었으나 오웰 자신의 속물근성은 물과 기름같이
그들과 섞이는 것을 거부했으니 이방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고 기술합니다. 물론 계급적 편견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알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은 그런 편견에서 자유롭다고 주장한다. 이는 타인의 흠결은 잘 보는 반면 자신의 흠결은 보지 않는 악덕과 같아 모든 지식인이라 불리는 족속들 또한 자신만큼은 차별에서 벗어나인 줄 안다. 계층 간 차별은 맹렬히 비난하지만 하루 땀 흘려 번 돈을 술과 여자로 다 써버리는 문화와 입에 욕을 달고 사는 문화를 좋아하는 지식인은 없다. 이것은 계층 차이가 진지하게 없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태도인가? 아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다. 이는 감상주의적인 자신의 환상이다. 현실을 보게 될 때 입으로는 사회주의를 외치지만 코를 막고 있는 자신을 알아채지 못하는 위선자일 뿐이다. 당장 계급 없는 사회를 꿈꾸는 독립노동당 당원과 비루먹을 진보 채식주의자들에게 진짜 그들과 접촉할 기회를 주어보라. 몇 분 안 돼서 그들의 상류층 문화를 향한 애정어린 속물근성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주의를 외치는 인간들이 중산층 기만자인 것은 알겠는데 왜 실제 사회주의가 필요한 노동계층과 빈민계층에서는 왜 여기에 동조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오웰은 오랫동안 숙고했습니다. 그리고 선의의 비판자로서 철저하게 내부인이 아닌 외부인의 관점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비판을 가합니다. 첫째, 사람들에게 사회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회주의는 반대하지 않지만 사회주의자는 반대한다. 그 이유는 사회주의가 중산층에게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가장 많이 보이는 사회주의자라 칭하는 자들은 땀냄새에 험악한 인상을 보이는 자들이 아니라 절대 잃을 것이 없는 사회적 지위를 지녔으며 금주주의에다가 채식주의자, 동물 애호가의 사무직 종사자들이 대부분이며 이들이 사회주의를 표방한다. 더 불길한 것은 항상 어디에서 왔는지 모를 희귀한 과일주스 애호가, 나체주의자, 자연치유 사기꾼, 평화주의자, 여성주의자들을 다 끌어모아서 시체에 팔이 꼬이듯 진보의 냄새를 맡고 오는 힙해 보이려는 사회성 떨어진 족속들이 진보랍시고 대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울타리박 사람들이 진보를 생각하는 기준이다. 둘째, 실제 공산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 구사하는 기술적인 전문어가 일상과 완벽하게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나는 직업 연사인 공산주의자가 노동계급 청중 앞에서 한 연설을 기억한다. 만연체적 문장과 삽입구, 그리고 이데올로기, 계급의식, 프롤레타리아 연대 같은 옹알이 같은 단어들을 사용해 도저히 일반인으로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짓거렸다. 연설이 끝나자 한 노동자가 일어나더니 청중을 향해 그들만이 아는 언어로 통역을 했다. 나는 통역을 한 사람이 공산주의자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셋째, 평범한 노동자에게 사회주의란 더 많은 임금과 쉴 시간, 나에게 명령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 이상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반합이라든지 변증법적 유물론 같은 것은 이 뭔 개소리야! 관심도 없는 자들이 진짜 노동자들이다. 실제로 고된 육체 노동을 하고 있으면서 이데올로기적으로 건전한 직조공, 부두노동자, 건설 현장 인부들을 만나본 적이 없다. 고집불통이 되는 법은 배운 문인들만이 안다. 순결한 형태의 이념은 프롤레타리아에게서 발견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스스로 진보라고 부르는 자들에게 혁명이란 서민들이 들어와 그들이 주체가 되는 운동을 뜻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똑똑한 우리가 천한 너희들에게 부여할 일련의 계획이며 서민들은 동원돼야 할 대중일 뿐이라는 것이다. 물론 그 중에서도 노동과 이데올로기 둘 다 소유하고 있는 자들도 있다. 하지만 그들은 노동계급으로 남을 자들이 아니라 그것으로 계급 상승을 노리고 있는 자들이다. 지금은 공산주의가 유행이라서 여기에 있지만 5년 뒤 유행이 가고 난 이후에는 파시스트가 되어 있을 자들이 그들이다. 자, 이제 사회주의가 성장하는 것을 막는 자들은 누구인가? 바로 자칭 사회주의자들이며 다른 생각을 가진 자들에게 입에 담지도 못할 욕지거리를 하는 자들이다. 이들에게 운동이란 이단 사냥에 불과하며 이들은 뒷짐지고 잘난 체하며 변절자의 피냄새를 맡아 다니는 승냥이에 불과하다. 나는 진정한 사회주의란 압제가 타도되는 꼴을 보기를 바라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겠다. 조지 오웰이 이 에세이를 쓸 때 그 파급력이 얼마나 큰지 이 책을 출판하는 출판사 대표가 서문에 출판사와 오웰의 의견은 다를 수가 있다는 서문을 몰래 써서 출간합니다. 예상대로 파급력은 컸고 좋든 싫든 오웰은 이 소설로 1티어 소설가이자 기자로 거듭납니다. 오웰은 한국 사회가 말하는 그 반공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사회주의자이면서 사회주의자들이 내뱉는 언어에서 전체주의 냄새를 일찌감치 맡은 사람입니다. 그가 반대했던 것은 사회주의자를 하라며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두드려 패면서 1인 숭배와 기계 문명이 발전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기계 숭배의 냄새를 풍기는 전체주의 파시스트들의 등장이었습니다. 조지 오웰이 쓴 동물농장은 소련의 형태를, 1984는 민주주의가 없는 검열국가 중국을 정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웰이 글과 현재가 너무나 같아 보이는 것은 착각이 아니라
이미 100년 전에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더불어 정체성 정치와 PC주의에 대한 등장까지 암시한 글이 있으니 읽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과거를 넘어서 현재를 관통해 미래를 예견하는 오웰의 통찰력은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결론 부분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상 한겨레 출판사에서 나온 조지 오웰의 위검부두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개인적으로 저소득층의 자리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은 진보 정당이라면 내가 왜 환경주의자, 채식주의자들에게 표를 주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난으로부터의 자유가 목적이 아닌 나 채식주의요, 나 여성주의요, 나 환경주의요 하면서 인정받으려 큰소리 빵빵 치는 인간들부터 내몰지 않으면요, 진보 정당들하고 저소득층은 영원히 접점이 없을 겁니다. 까고 말해서 먹고 살만하니까 환경, 채식, 여성운동 같은 인정투쟁하는 거지 실제 빈곤층을 위해서 운동을 한다고요? 가난해 여성만 있어요? 환경이 나빠져서 지구 멸망이 먼저일까? 내가 굶어 뒤지는 게 먼저일까? 고기가 없어서 강제 채식하는데 고기를 먹지 말자고요? 뭐 진보 정당은 알아서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마이너인 데는 마이너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